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회로 이론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강의를 앞으로 맡게 된 김영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로 이론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뭐 공문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채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부류의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점이 회로 이론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여러분들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이 회로 이론 책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수식으로 시작해서 사실 어떤 식으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자 하는 시험 자체가 어떤 수학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들, 우리가 뭐 많이 이용되는 뭐 미분, 적분도 여기 들어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는 많은 부분이 우리 그 수학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요령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때 배우던 그런 회로 이론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그 입장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을 풀다 보면은 내가 이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어떤 요령, 물론 이제 요령하면은 어떤 나쁜 이미지의 어떤 요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중간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정이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게 그 중간 지내온 과정이 그게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이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이제 회로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은 이 교재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 전달함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1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와 있는 이제 직류회로, 여러분들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이 직류회로가 이제 1장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가 끝나고 나면은 크게 보면은 직류 파트하고 교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1장이 직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시고자 하는 시험, 가장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직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중요한 것들만 세세하게 가능하면은 유도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제가 지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유도되는 과정보다는 주어진 결과식, 유도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중간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에 접근을 할 거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유도되는 그런 과정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하나는 좀 설명을 하고 하나는 그 먼저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직류 부분입니다. 직류에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면요, 이제 전류라, 그 다음에 전기량이 뭐냐, 뭐 전압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뒤에 가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눈여겨서 봐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뭐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요, 지금요, 전류란 무엇이냐는 전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T분의 Q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 정의를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순간의 전류, 그죠?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류를 I라 했을 때 여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은 A라는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B라는 지점으로
뭐가 이동합니까? Q라는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이동해요? 우리가 T,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 단위 시간에 이동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d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정의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 뭐가 이동을 했다? 정전하가 이동을 했을 때, 전하량이 이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몫을 할 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류라고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 중요한 식입니다. 요거 하나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 그걸 우리가 무엇을 한다? 전류라고 정의를 좀 내려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기량. 우리 물질을 좀 쪼개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분자가 있어요. 분자를 또 잘게 쪼개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원자가, 그죠? 원자를 또 잘게 쪼개면 뭐가 되죠? 전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적은 물질을 보면은, 현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자가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아직 학계의 인정은 못 받았지만 지금 현재 쿼크라는 물질이 전자보다 더 작은 물질이라고 좀 발견은 됐지만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인정된 것은 뭐밖에 없다?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자 하나가 전류의 흐름은 사실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흐름은 이제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전자 하나가 가지는 최소 전기량, 그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좀 계산을 했더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계산을 해낸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왜?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뜻하고, 좀 더 들어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전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공은 플러스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마이너스 개념에 우리가 이런 숫자를 붙인다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기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식도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이 많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조식이요. 자, 그래서 조식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잠깐 한번 짚어보면요. 조식은 여기서 나온 식이에요. 요 식. 그래서 전류 I는 dt분의 dq라고 좀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 dt분의 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분이지 않습니까? 미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 양쪽을, 이 전체를 우리가 뭐 했다는 얘기죠? 적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구하고자 합니까? 쿨롱, 그죠? Q 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분되어 있는 것을 적분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러므로 저기 나와 있는 식이 나옵니다. Q는 전류에다가 이렇게 인테그럴 한 것이 뭐가 되냐면은 전하량이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거의 정의하고 마찬가지시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식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전압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는 전압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단위 정전하가 이 어떤 두 점 사이를 이동을 해서, 그죠? Q 쿨롱의 어떤 전하가 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전압이라고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전압하고는 요 식보다는 우리 전압 V는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V는 뭡니까? I? 요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압은 전류에다가 뭐를 곱한 식이다? 저항을 곱한 식이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을 한다? 오음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있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전류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기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압이 어떻게 주어진 건지,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전압 V는 IR이다. 요 법칙. 그죠? 그래서 V는, 요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V는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썼죠. V는 IR. 요건 이제 전압을 뜻하는 거고. 그죠? 요 식에서 뭐 전류를 구하라고 나오면은, 전류는 R분의 V가 되는 식이고, 또 저항을 구하라 하면 저항은 뭐가 되는 거죠? I분의 V. 그죠? 요 식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식은 요 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오음의 법칙, 사람 이름을 따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요. 자, 그럼 설명을 세 개 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저항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1장에서는 이 저항하고 연관된 것이 아마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